입주 기다리다 기회 놓칠라. 청약자들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소액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한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라. 부동산 끝판왕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앞으로 천지 개벽할 수가 있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동의서를 현재 얻고 있습니다. 350m까지 개발이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서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셔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에 투자하면은 늦습니다. 용산 성산동에 바로 승부를 거셔라.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의 함주원입니다. 드림타워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의 백화점 용산, 한강변 마지막 남은 개발지 자양동, GTX A 노선의 호재를 보는 연신내, 여의도의 접근성이 좋은 용강동, 개발 압력 높은 성산동, 유망 투자 지역의 지역 분석 위주로 각종 호재와 개발 이슈 등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항목들을 특강 시간에 상세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희와 함께 임장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생생한 정보까지 들으실 수 있는 기회까지 알찬 정보와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드림타워 특강은 오로지 예약제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미리 특강 예약 전화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드림타워 특강을 통해 유망투자 지역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해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 안에서 봤을 때 주택 가격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서민분들이 이런 아파트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만큼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진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 청약으로 이제 좀 기다려 볼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청약도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죠. 무주택 기간을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지 청약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청약보다는 재개발에 있어서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이런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리하게 주택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오늘 이제 어떤 지역이 가장 이제 미래 가치가 높은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기회 비용이 날아갑니다.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집값 상승률도 노려보면서 나중에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까지 이제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주택을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청약보다는 재개발 투자가 왜 유리한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부동산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용산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은 천지 개벽한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상당히 우수한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용산입니다. 용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구역 지정이 정말 임박한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구역 지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재개발 절차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성산동입니다. 마포에 이제 위치한 성산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 지역은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지역입니다. 정말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인 만큼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성산동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미래 가치 어떤 점이 우수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기회 비용이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2기 신도시
16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기 신도시가 개발이 완료가 되기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6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추진이 되는 3기 신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교통난이 있고 입주 지연 시달리는 2기 신도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난항 2026년에 입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토지 보상도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인데 2026년 지금 21년이죠. 앞으로 5년 후에 입주가 가능할까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지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입주 기다리다 기회 놓칠라 청약자들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2기 신도시도 이제 정말 장기간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의 3기 신도시도 이런 2기 신도시처럼 장기간 소요가 되면은 청약을 넣으셨던 분들 정말 이제 사전 청약이죠. 사전 청약을 넣으셨던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다라는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2기 신도시 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2기 신도시들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2기 신도시가 완료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기도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이제 화성 동탄의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사업이 완료가 됐죠. 파주 운정 그다음에 뭐 양주, 고덕 이쪽의 경우는 지금 23년, 25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2기 신도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보시게 되면 지구별로 진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양주 왕숙의 경우는 이런 토지 보상이 약 6% 정도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수 이제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토지 보상이 시작도 못했습니다. 거기 이제 하남 교산, 그 다음에 인천 계양의 경우는 83%, 87%로 가장 높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100%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고향 창릉의 경우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 마지막 부천 대장의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남양주 왕숙하고 동일하게 6% 정도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이 끝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아직까지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정부 자체에서는 지금 사전 청약을 받고 있죠. 이런 사전 청약을 받음으로써 주택을 매수하려는 이런 수요 자체를 억제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청약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집가 상승률을 크게 올려다 줄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 높은 재개발 예상 지역의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3기 신도시 자체도 26년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26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사전 청약을 넣으실 분들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정부의 사전 청약 간접적인 메시지가 있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왜 집을 사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런 수요 자체가 집을 사게 되면 집값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집 사지 말라는 이제 간접적인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다. 사전 청약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지금 25번째 이런 규제 정책이 나와 있는데 요번에 뭐 이사 대책이라든가 이런 공급 대책도 다양하게 발표를 했지만 대부분 정책 내용을 보면은 어떤 정책? 바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 사지 말아라. 하지만 집값은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죠. 풍선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이런 재개발의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정부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런 주택을 매수를 하셔서 향후
이제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집가 상승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청약의 경우는 당첨되고 실 입주까지 정말 무한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기회비용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든가 실입주하셔서 집가 상승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시세 차익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다? 정말 이제 이자 없는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출 규제까지 나와 있죠. 이제 DSR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받고 있는 대출 모든 대부분의 대출을 합산해서 내 소득 대비 이런 대출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현금 돈이 없으면은 이런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바로 대출 규제 때문에. 그만큼 이런 청약을 노리시기보다는 지금 소액으로 정말 1, 2억 안팎으로 해서 이런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를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소액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한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서울 도심 재개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서울시 자체에서도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살리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시면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끝판왕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앞으로 천지개벽할 수가 있는 그런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국정무단지, 민족공원 개발, 그 다음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죠. 바로 GTX A 노선, 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렇게 최고의 교통 호재까지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일자리 창출, 자연 환경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 상승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산의 경우는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의 삼박자라 하면 바로 일자리, 자연환경, 교통 이렇게 투자의 삼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자리는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 제2의 코엑스로 만든다고 하죠. 그 다음에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되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은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보시면은 산이 있죠. 바로 남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 조성이 되죠. 민족공원 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희소 가치가 높은 한강변을 끼고 있다. 그 다음에 교통을 봤을 때는 GTX A 노선과 B 노선이 서울역으로 들어가고 신안산선, 신분당선까지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의 경우는 바로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입니다. 천지 개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용산. 시간상의 문제일 뿐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지역의 경우는 바로 60% 가까이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 집가는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용산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재개발 가능성까지 있는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런 소액으로 접근하려면은 노밀집 지역의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역 지정 임박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바로 성산동입니다. 성산동 정말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이 성산동 지역의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가자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입니다. 이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의 경우는 예전 같았으면 250m죠. 250m로 1차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500m까지 2차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내년까지 350m
350m까지 개발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제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런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 가자 역세권, 이 바운더리 500m입니다.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임박 지역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가자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권장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로 봤을 때는 장기 전세 임대주택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가 있고,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조합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자 역세권의 경우는 추진위 사무실에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 동의서를 현재 적고 있습니다. 동의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라서 제가 동의율이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역 지정 자체가 정말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청약 점수 높은 분들, 청약을 당연히 노리셔야 되겠죠. 만점자분들도 우리나라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청약을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낮은 분들 아니면은 젊은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서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에 투자하면은 늦습니다.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상승도 이루어지고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투자 가능한 매물도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으로 봤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용산, 성산동에 바로 승부를 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투자 상담의 경우는 저희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